안녕하십니까, 택시크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 11시 37분입니다 7만원 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손님이 많이 줄었네요. 재택근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되었네요. 저는 2016년 2월달부터 택시를 했는데 그때보다 상황이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일단은 동대문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동대문 시장이 많이 죽었고, 또 외국인들이 오지 않아 가지고 그 시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택시 기사 숫자하고 개인 택시는 카드 결제기를 점검 중입니다. 비슷한데 손님은 줄다 보니까 프로들만 먹고 사는 이런 시장입니다. 프로들만. 프로가 아니고 일반 한 달에 예전에 한 300만원 200만원 벌던 사람들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옛날에 이제 400만원 이상 500만원씩 벌던 사람은 그 사람들도 조금 타격이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500 벌던 사람은 400 벌고 400 벌던 사람은 300 정도 버니까. 카드 결제기를 점검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이라는 거는 이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식당도 되는 집만 되잖아요. 운전자 자격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운전자 번호 4자리를 입력 후 식당도 되는 집만 되듯이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왜 그러냐면 손님이 움직이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들은 손님이 그 움직이는 시간에 콜이 확 쏟아질 때 콜을 선택하는 기준을 알고 있어요. 이 콜은 잡는 게 좋다, 안 잡는 게 좋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많은 매출을 올리고, 또 콜이 적을 때는 또 적을 때마다 어디에 손님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예를 들어 300만원 200만원 이런 벌던 사람은 수입이 100만원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어부 숫자가 10명인데 옛날에는 고기 100마리를 가지고 나눠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부 숫자는 그대로 10명이고 고기 마리수가 70마리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럼 고기가 많을 때는 그 고기를 나눠 먹지만은 고기 숫자가 줄게 되면 고기를 잘 낚는 어부들만 더 많이 고기를 잡는 법이에요. 그러고 그 사람들은 또 테크닉도 좋을 뿐더러 판단력도 좋단 말이죠.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은 어군 탐지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고, 예를 들어 옛날부터 열심히 안 하고 평소에 그냥 적당히 일하던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입은 어떻겠어요? 신입은.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보험회사도 다녔는데 보험 설계사하고 택시하고 비슷해요. 보험 설계사가 제가 이제 한 13년 전에 제가 이 설계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전체 설계사가 40만인데 1년에 20만 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입들이 들어오면 그냥 자기 형제하고 친척들하고 친구들한테 몇 개 팔다가 또 1년 안에 다 잘리고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택시도 마찬가지. 택시의 전국의 기사 수가 25만 30만 된다 그러는데 왜 저기 택시 기사를 못 모아서
회사마다 그렇게 택시기사 모으려고 난리를 치겠어요. 택시기사 그 인사부장들 있잖아요. 한 달에 한 3명에서 5명만 뭐 뽑으면 월급 한 달에 200만원, 250만 이렇게 줘요. 그만큼 기사 모집하기 힘드는 거예요. 왜 모집하기가 힘듭니까?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했는데 한 달에 한 50만원씩 벌어가지고 6개월 동안 고생들 하고 고생들 하고 돈이 안 되니까 다 포기하는 거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택시회사는 뭐 산학금이 있으니까 산학금 못 맞추면 이제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 산학금 다 넣고 자기가 한 달에 10시간 12시간씩 일해가지고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벌어가지고 그거 나는 장기적으로 보고 1년 동안 나는 50만원 좋다 1년 50만원 벌어도 좋으니까 100만원 벌어도 좋으니까 나 1년 동안 여기서 버티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나가서 맨날 기사 모집하는 거예요. 기사 모집하는 거예요. 그만큼 택시가 제가 시작할 때 2016년도 제가 택시를 했는데 제가 한 달에 수입이 한 250만원 정도 됐어요. 완전 생초보였는데도. 제가 이게 운전을 얼마나 못했냐면 매일 후진을 못해가지고 그래가 초반에 그 처음에 들어간 회사가 아주 큰 회사였는데 한국에서 서울에서 그래도 차가 제일 많은 회사 들어갔는데 제가 워낙 접촉사고를 많이 일으키니까 제가 2달 당기다가 그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이 택시를 처음에 하는데 뭐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택시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 고생해서 제가 손님을 한 6만 명 정도를 태웠어요. 6만 명 정도 태우고 그 손님의 라이프 스타일, 손님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퍼소나라고 그래. 퍼소나. P-E-R-S-O-N-A. 퍼소나, 페르소나.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한 5,000명과 대화를 한 거예요. 왜 거기서 택시를 타셨는지, 왜 거기서 내리는지.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아무나 그 자꾸 이야기하면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제가 눈치껏 해가지고, 정말로 눈치껏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 정보를 얻어내가지고 제 실력을 제가 지금 택시 5년 차인데 20년 차한테 내가 돈을 받고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 정말로 각고의 노력으로 제가 이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택시 이제 안 할 거야. 빠르면 1년, 늦어도 뭐 2년. 제가 이제 준비하는 게 있어가 그게 이제 준비가 되면 저는 택시 안 할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기본료 3,000 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 프로도 힘들어. 요즘 외국인도 안 들어오죠. 예? 외국인도 안 들어오죠. 그리고 경기도 죽었죠. 그리고 대기업에 택시 타는 사람이 재택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근이 없으니까 퇴근도 없지요. 그 사람들 집에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회식도 없죠. 그래서 밤늦게 집에 갈 일도 없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100에서 70으로 30으로 줄면 프로들은 옛날 수입의 8, 90%를 들고 가요. 예를 들어 500 벌던 사람은 400은 들고 간단 말이죠. 근데 200 벌던 사람은 100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200 벌던 사람은 50만 원도 못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하물며 신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입들. 여러분들 신입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신입하고 저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서울의 법정동이 464개가 있습니다. 제가 다 알잖아요. 서울의 중요 도로가 1000개가 있습니다. 제가 다 알잖아요. 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운전을 하루에 24시간 풀로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요, 제가. 그런 저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열심히 해야 한 400만원 버는 시스템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새로 하시는 분들, 택시 회사에서는 그럴 거예요. 길 몰라도 된다, 내비가 알려준다,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택시 회사는 산악금만 받으면 돼요. 그 기사가 돈을 벌든 안 벌든. 그리고 산악금까지도 못하면 잘라버려요. 택시 회사에 들어가면요, 다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3개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신입 기사를 모집하겠어요? 차가 비어 있으니까. 그 차를 샀는데, 차를 회사 택시는 5년간 운행할 수 있는데, 차가 놀고 있으니까 매출이 제로로 돼버렸잖아요. 고정비는 나가잖아요. 정비사, 경리, 배차부장, 또 그쪽에 택시에서 사장, 월급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기사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택시 회사가 원래 택시 회사는 차가 100대다 그러면 기사가 250명 있어야 돼요. 주간, 야간, 100명, 그리고 스페어. 이 사람들이 휴가 가서나 아플 때 그걸 때울 수 있는 사람. 이게 있어야 회사가 250명이 정상이에요. 근데 100대 가진 회사가 기사가 100명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차를 1차로 주는 거예요. 1차로 주면 회사는 손해예요. 한 사람한테. 왜 그러냐면 야간이 15만원이고 1차가 17만원인데 2만원 더 받고, 주간 야간하면 회사에서 27만원, 28만원을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데, 산악금으로 1차로 주면 17만원이면 거기서 28만원 하고 17만원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래도 1차를 주는 이유가 기사가 없어서 1차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로 택시 하시는 분 길 아세요? 길을 아시냐고요? 강남대로 지나갈 때, 좌회전할 때 어디서 차선이 변경되고, 또 강변도로에서 한남대교로 들어갈 때 맨 밑에 전방에서 실선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한남대교에서 제일 바깥 사선에 한남대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염없이 뒤에서 기다리죠. 근데 저는 실선이 어디서 맨 밑에 전방에서 그 실선으로 바뀐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앞까지 가가지고 저기서 저는 기술적으로, 합법적으로 차선 변경으로 들어가서 남보다 5분, 10분 빨리 가는 거예요. 자, 새로 택시 하실 분들 손님이 어딘 줄 아세요? 손님의 퍼소나를 아세요? 손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세요? 자, 피크 타임 때 콜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이 콜로 가면 그 도착지에서 다음 손님을 잡을 때까지 내가 몇 시간 동안 빈 차로 다녀야 되는지 선택 기준을 아세요? 택시 회사를 고르는 눈이 있나요? 근데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겠다. 택시 열심히 하면 되겠다. 제가 볼 때는요,
택시 10명이 택시 회사로 입사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5명은 첫 달에 50만원 못 벌걸요. 석 달이 지나도 100만원 못 버는 사람이 있을걸요. 그래서 대부분이 택시에서 입사하면 3개월 정도 하고 나면 다 포기하고 나가죠. 왜? 택시 하러 오는 사람들이 뭐 여유가 있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돈이 있어가지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무서운 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낮에 택시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은행에 뭐 돈 넣어봤자 1%밖에 안 주니까 1억 넣어봤자 1년에 이자가 1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식당 이런 거 해가지고 뭐 1억 가지고 식당 한들 잘못하면 1년 안에 1억 다 날리는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뭐 택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나는 택시로 한 달에 100만원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 택시 해가지고 100만원만 벌면 된다. 얼마나 무서운 경쟁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낮에 택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딱 길목에 차를 딱 받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 시간 때 5만원 벌고, 또 낮에 설설 해가지고 5만원 벌고 해가지고요. 뭐 아침 한 6시쯤 나와가지고, 뭐 4시나 5시에 집에 들어가요. 야간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야간을 하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죠. 요즘 속담이 바뀌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대단히 하시고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빨리 따가지고 한 달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정말로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가? 내가 3개월 동안 정말로 한 달에 50만원만 벌고 해도 내가 견딜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고 하시고, 나는 1년 동안에 뭐 한 달에 50만원만 벌어도 나는 뭐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하겠다. 뭐 그 정도면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처음부터 뭐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12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고 납니다. 제일 큰 사고는 언제 난 줄 아세요? 졸음운전 때 사고 납니다. 보통 스트레스 쌓이면 많이 먹게 돼요. 먹게 되면 졸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5만원짜리 장거리 콜 보면 먼저 손이 가죠. 그럼 장거리 가다가 나중에는 졸음으로 사고 나는 겁니다. 대부분 대형 사고는 졸음운전이에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이 택시 지금 있잖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손님이 길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80%가 콜입니다. 콜. 근데 지금 신입하신 분들이 카카오 콜에 대해서 어떤 콜을 선택해야 되고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모르잖아요. 누구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단단히 마음 먹고 이 시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시장에 남아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다 택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백전노장입니다. 이 시장은 정말 정글이에요. 유치원생하고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함께 싸우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택시 회사 가면요, 어디든지 오라 그래요. 오라. 뭐 내비대로 가면 된다. 뭐 몇 달 고생하면 된다. 뭐 옛날에 제가 처음에 할 때 2016년도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때는 뭐 카카오 시장이 열린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은 콜 시장이 완전히 만개했습니다. 모두 콜로 이렇게 그런 시장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택시 큐!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의 영혼을 팔지 않아도 돼. 나의 미래를 새로 설계해. 카카오와 티맵으로 거리도 쏠쏠하지. 택시 큐를 높이면 500도 가능하지. 택시 큐.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힘든 청춘을 위로하고 싶어. 힘찬 생생한 박수를 받고 싶어. 양생으로 단련된 마음으로 습생으로 다져진 체력으로 홍대 입구 젊은이와 최저임금 얘기하지. 택시 큐. 어둠의 터널 지나가게 해주었지. 인생의 희망 다시 보게 해주었지. 너희의 울분을 자유로에서 풀어봐. 너희의 서름을 올림픽에서 외쳐봐. 쉽게 포기하는 것은 개웃기는 짓이야. 서울 택시 도전하는 당신이 주인이야. 정신 차려 택시 큐. 눈을 뜨봐 택시 큐. 일단 해봐 택시 큐. 핸들을 잡아 택시 큐. 정신 차려 택시 큐. 눈을 뜨봐 택시 큐. 일단 해봐 택시 큐. 핸들을 잡아 택시 큐. 정신 차려 택시 큐. 눈을 뜨봐 택시 큐. 일단 해봐 택시 큐. 핸들을 잡아 택시 큐. 정신 차려 택시 큐. 눈을 뜨봐 택시 큐. 일단 해봐 택시 큐.